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예.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올렸는데 우리 이응이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안에 집이 있고 부모님께 용돈 안 되면 흑수저 쪽인 거예요. 흑수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흑수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동수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동수저? 동수저가 뭐냐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자기 집 가지고 있고 부모님 먹고 살고 자식이 부양 안 해도 되고, 예, 그 정도가 동수저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수저 기준이 다 다른데 자기 자가 집이 있으면 이 자가 집은 못해나면 빌라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아파트나 자가 집이 있으면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용돈 안 받고, 예, 빚이 없는 경우. 이응이응이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기준 해당하시죠? 그럼 동수저예요. 예. 근데 이 조건도 대단합니다. 사실 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대출이, 그러니까 자가집이란 건 대출이 없는 집, 뭐 대출이 없는 아파트 하나 있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노후 준비 같은 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부양을 해야 된다거나 따로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버는 돈 내가 다 모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빚이 없고,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빚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엄청 많거든요. 자기 집 같아도 알고 보면 자기 집 아닌 경우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응영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응영님 집안은 동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 메이저랄리 헛소리 하는 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흑수저라고 하면 일단 집이 자가가 아닙니다. 네. 집이 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고, 네, 전월세 또는 임대아파트,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습니다. 네. 테베스리 오셨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캐딜락 차만 3대 가지고 계신 분이네. 어서오세요. 이런 방송 재밌어지는데? 자기 집 없고 자기 차 없는데 무수저 맞나요? 네, 일단 테베스리 그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일단 흑수저라고 하면 일단 자기 집이 없어야 돼. 전월세. 그리고 보통 흑수저의 상징이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임대아파트 살려면 아무래도 재산이나 수익적인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부모님, 우리 보면 알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에요. 두 분 다 뭐 공무원이 아니거나 아니면 일용직, 아버지께서 일용직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보통 이게 흑수저 대표적인 부모님 직업이에요. 아버지가 뭐 노가다 일용직 한다거나 뭐 일당바디 일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일하거나 둘 다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노후가 안 좋죠. 이게 뭐가 안 좋냐 하면 부모님이 수익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못 해줘요. 자식에게 교육을 못 시킵니다. 당연히 못 시키죠.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학원을 못 보내고 좋은 학교 못 보내죠. 그러니까 그 흑수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도 가방끈이 짧지만 자식도 가방끈이 짧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가정 불화가 많죠.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아쉽다 보니까, 뭐, 세금 같은 거 내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흑수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요. 웬만하면 우리가 공과금 같은 거 내지만, 흑수저의 부모님들은 안정 직장을 다니지 못하니까, 뭐, 둘 다 일을 못하고 하면, 공과금 같은 거 많이 밀려있고 그래요. 몰아가 준다거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돈도 많이 빌려. 이제 금전 관계도 안 좋고. 일수도 많이 쓰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예. 그 흑수 집안 보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대부분 일용직, 그러니까 그 노가다 일용직. 노가다를 이렇게 뭐 일 받아가지고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당바지로 있잖아요. 아침에 가서 왜 새벽 시장 같은 데 가 일하는 거.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엔게지 지수가 높습니다. 예. 엔게지 지수는 뭐냐 하면 소득 대비 소비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엔게지 지수가 높으려면 간단해요. 버는 돈은 적은데 쓰는 돈이 많으면 돼. 네. 근데 우리나라가 엔게지 지수가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엄청 높아요. 네.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엔게지 지수 신경 안 쓰죠? 우리나라가 엔게지 지수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흑수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돈을 버는데 모으지 못한다는 겁니다. 버는 돈도 다 쓴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엔게지 지수가 높아요. 꽤 많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흑수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예. 버는 돈은 적은데 나간 돈은 많아서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못 합니다. 네, 저축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임대 아파트 살았던 뭐 친구들이나 그때 애들이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래요. 거기 사는 애들은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돈을 모으려고. 그러니까 돈 모으면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차 뽑고 싶대요. 뭐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 여기보다 나은 데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오토바이랑 차 뽑고 싶어. 그래 보면 임대 아파트 가보면 비싼 차가 많잖아. 그 왜 그러냐 하면 뭐 돈 많이 버는데 뭐 이제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인데 일부러 임대 아파트 뭐 살면서 뭐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카푸어들이 많아요. 임대 아파트에 카푸어들이 많아. 예전에도 제가 어릴 때도 외제차가 많았거든요, 여기. 근데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이 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데 돈 벌면 족족이 이제 그 차를 사는 거야. 예. 네. 뭐 대출을 받고 뭐 해가지고. 옛날에도 BMW 520도 있었어요. 그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주차장 가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우리 오토바이 있죠, 비싼 오토바이, 혼다나 가와사키나 스즈키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 전시장이에요. 일반 스쿠터 오토바이 말고요. 그 레이서용 오토바이 있죠. 한 7, 800만 원 하는 거, 6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고등학생이 타. 그걸로 학교 다녀요. 그 지금도 약간 크게 다른 게 없어. 옛날하고 지금은. 네. 그러니까 금융교육을 안 배워요. 금융교육을. 저축도 안 하고 금융교육을 이제 안 배우다 보니까 돈을 모으지 않는 거야. 자녀들도 돈을 모으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가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부모님. 맨날 뭐 벌어가지고 다 쓰고, 벌어가지고 다 쓰고, 이것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고, 너희들도 돈 모아라. 안 그러면 우리처럼 힘들게 산다. 이렇게 돈 있어도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면 모르겠는데, 그런 교육을 받은 집안들 못 봤어, 이게. 흑수저 집안. 그런 교육을 잘 안 시킵니다.
오히려 좀 배우고 돈 있는 분들이 돈 허투루 쓰면 안 된다. 노동의 가치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더 잘 시키지. 없는 집안에서, 흑수저 집안에서 이렇게 뭐 돈 아껴 써라.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열심히 벌어서 지금보다 나은 인생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죠. 자, 부모님의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죠. 이게 자식들을 흑수저에서 탈출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흑수저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뭐 집을 산다거나 결혼하는데 도움도 못 받아요. 돈이 없잖아요. 예.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님을 도와줘야 돼요. 되려 자식이 돈을 벌어서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먹여 살리거나 용돈을 줘야 할 판이에요. 이 말은 솔직히 좀 흑수저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사무치는 말일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말이라서. 예. 저도 흑수저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흑수저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흑수저 출신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생활을 안 해봤으면. 예. 부모님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자식이 커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그 돈의 일부를 뭐 집안 생활비나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돼. 그래서 흑수저 집안들이 독립을 잘 못해요. 독립을 못해. 왜냐, 내 버는 돈 혼자 생활하는데 돈도 들지만 집에 얼마 또 보태줘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집에 공과금이나 용돈 같은 거 줘버리다 보니까 그거 내 자취하는데 돈 써버리면 남는 게 없어.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돈을 모아서 뭐 나중에 뭐 장가나 시집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좀 나은 집을 하겠다. 이게 생각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수저 계급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게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어렵게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시작 단계부터 어려워지면 그 중간중간부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자식들이 짊어져야 될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 금수저가 공무원 되는 거하고 흑수저가 공무원 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똑같은 구급 공무원 돼도 누구는 합격하자마자 아파트나 뭐 중년 세단 같은 거 사주고 그냥 빚 없이 너 가져라. 그런 공무원이 있는 반. 근데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일하는 족족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학자금 대출이 있어. 학자금 대출이 있어가지고 공무원 박봉이잖아요. 처음 일할 때는. 나중에 가서야 많아지지. 그거 갚는다고 뭐 결혼이나 뭐 노후 대비 같은 하나도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흑수저라의 삶은 이렇습니다. 근데 흑수저라 하더라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저도 흑수저의 삶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비슷하게, 예, 좀 전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이 범주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흑수저에서 탈출하려면 간단합니다. 안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상. 남들이 하는 걸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흑수저분들이 그걸 못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안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뭔가 남들이 못했던 것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 흑수저분들. 그래서 다 크면 오히려 흑수저들이 돈을 더 많이 써요. 돈을 더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거야. 어렸을 때부터 남이 못 가진 거에 대한 한풀이가 너무 심해. 그래서 다 크고 나면 돈을, 흑수저분들이 돈을 일찍 벌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대학교 다니고 싶은 것보다 돈을 일찍 벌고 싶어 해.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일찍 벌고 나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기는커녕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물건을 자꾸 가지러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여자 같은 스마트폰이나 옷이나 백 같은 거, 남자는 자동차, 시계 같은 거. 그래서 돈을 못 모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없더라도, 청승맞더라도, 내 세대에서 부모님보다 좀 덜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뭐 좀 갖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남들 다 가지면서 흑수저 탈출하겠다? 지금 단계보다 나아지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상당수의 흑수저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흑수저의 삶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네. 그래서 왜 흑수저가 되는지 아시겠죠? 네. 얘기하는 게 그것도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흑수저로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그 바닥에서 못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